그런데 부처님은 요 두 가지를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보는 몸과 마음의 관계는 어떤 것이죠? 요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뭐 부처님 따라 배우려는 사람들이니까 요런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 비교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요걸 알아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칠판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왜 저걸 생각했지? 사문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디가니까야의 두 번째 경인데, 사문, 즉 출가한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 그러니까 사문과, 출가자의 과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전이거든요. 그 사문과경이거나 또는 이제 마하나마경이라 그래서 그 부처님의 나라 그 샤카족의 왕인 마하나마에 대해서 이제 설한 경인데 이 경에서는요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몸은 첫째로 물질이다. 여러분 물질 이러면은 그 불교적으로 물질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지수화풍이라고 아시죠? 지수화풍 4대 그리고 4대로서 만들어진 것. 지수화풍 4대거나 4대가 이리저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요거를 이제 물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일단 물질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부모에게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경우에 따라서 입양을 해올 수도 있고 이래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태어날 때는 엄마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방법은 없죠. 요새 이리저리 시험관하기가 어떻고 이래야지만 우리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이제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말할 때 이 몸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난자와 정자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한 10달 가까이 있다가 태어나서 그때로부터 살아가는 거죠. 대략 한 100년 살겠죠. 이렇게 하여간 몸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다.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밥만 먹고 죽만 먹는 건 아니죠.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지만 일단 이건 대표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그죠? 부모한테, 부모가 만들어 주셨지만은, 이제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시작으로 해서 100년을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유지되어 가고 자라나다가 어느 만큼 자라면 늙어가는, 뭐 이렇게 이제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상하다, 파괴된다, 분쇄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건 물질인 거거든요. 물질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가 이러저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결합해가지고 현재 내 몸이다 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밥과 죽으로 열심히 챙겨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물질이 가진 특성에 의해서 결국은 무상하다, 오래가는 거 아니라 조건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거다. 그래서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돼야 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거, 요렇게 몸을 정의합니다. 이제 몸은 요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죠. 마음은 첫째로 뭐라고 하냐 하면 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언급이 되고요. 사실 이 마음이 비물질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니까야에서는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니까야 말고 뭐 초기 경전이 이제 인도에서 남강으로, 그래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뭐 이쪽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면 빨리어로 전승된 니까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쪽의 전승 과정으로 보면 뭐 인도의 서북부 간다라 지방,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쪽이죠.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히말라야의 북쪽, 그러니까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는 요 인도의 서북부 요쪽의 불교가 그 비단길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중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와서는 한자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요 한문으로 번역된 초기 경전을 아함경이라고 하잖아요. 아함경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 네이처, 약심의식, 비색, 불가견, 무대 이래가지고 의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건데 비색,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불가견, 무대, 보이지 않고 거리끼지 않는다, 방해되지 않는다 하고 마음을 정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몸하고 비교하자면 첫째로 몸은 물질이다, 사대다, 사대고 사대 소저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비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이제 앙부따라 니까야의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약간 다른 외도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 지금 하듯이 그렇다면 내가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 하고 부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보면은 딱 중요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내가 생겨나잖아요. 몸과 마음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때에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몸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외도의 주장경에서 핵심적으로 부처님이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육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수화풍사대에다가 공, 빌공자, 공간에 공을 더하고 거기에 여섯 번째로 식을 넣어가지고 지수화풍 공식 해서 이제 여섯 가지로 말을 하는데 요것만 뭐 뒤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근데 약간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과 더불어서 마음이 식이 그러니까 마음이 모태에 든다. 엄마 뱃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세 번째 이야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요게 그 12연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요 얘기를 조금 더 보완을 해놨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그냥 결론만 쉽게 말하면 마음은 행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행위에서 생긴다. 근데 요게 이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행위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감각할 때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데 그 생겨난 것이 뒤에 행위의 과정, 행위를 거칠 때에 탐진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탐진치가 오염을 시키면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마음이 머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머문다라고 하면 머물러 있는 마음이 지금 몸과 함께하는 내 마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 생략하고 그러니까 지금 몸과 함께하는 내 마음은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럼 이건 몸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 밥과 죽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밥과 죽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맛있는 거를 100개마다 먹어도 그 마음이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거 다르단 말이에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로 마음이 만들어져가지고 즉 머물러가지고 몸과 함께 나를 이룬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몸이라는 것은요. 몸은 네 번째로 말할 때 무상하다. 조건 따라 바뀌는 것이고 오래가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다 알죠? 저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신의 분신인 아트만처럼 변하지 않고 쫙 이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행위를 조건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바뀌어가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행위를 조건으로 바뀐다 이러면은 이거 달리 말하면은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조건 지어진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무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무상한데 이 마음은 물질의 무상과 달라가지고 파괴되거나 그러니까 파괴되지 않고 분쇄되지 않고 해체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왜냐하면은 물질적인 게 아니니까 물질적인 방법이 적용돼서 파괴되고 분쇄되고 뭐 요래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행위를 조건으로 행위가 오염이 되었다라는 그 오염의 정도를 조건으로 몸과 함께 머물러 가지고 나를 바꾸어가는 거 이래 되기 때문에 하여간 변하지 않는 놈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좀 크게 특징지어서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디가니까야의 대인연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대인연경은 그 12연기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놓은 경이거든요. 그 경전에서 아까 이제 몸은 명색이다 그랬고 마음은 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명색과 식에 대해서 대인연경에서 딱 정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명색은 식에 조건 지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몸은 마음에 조건 지어져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식은 명색에 조건 지어져 있다. 마음은 몸에 조건 지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요렇게도 조건이 지어졌는데 요렇게도 다시 조건 지어졌다라고 말하거든요. 요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몸과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거.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첫째, 서로 조건되는 관계. 그죠? 명색인 몸은 식인 마음에 조건 지어져 있고, 식인